처음에 아마 당황하실 것은 한국인과 소나무 해서 무슨 갈등 관계인데 왜 소나무가 나오냐 그런데 사실 저 어느 글에서도 썼지만 소나무를 보면 눈물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쓴 것입니다. 조금만 식물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숲은 조용한 숲, 행복한 숲, 빛과 어둠과 또 죽음과 생존이 가장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침묵하는 그 숲속을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생각했지만 식물학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 보면은 우리 사회와 다름없는 끝없는 투쟁과 경쟁과 갈등의 숲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나자식물, 그러니까 이 침엽수들과 피자식물 늘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하나의 인간 세계에서도 가령 팍스 브리타니카, 무슨 팍스 아메리카나, 뭐 팍스 자포니카 이런 여러 말을 하듯이 로마가 전 세계를 덮음으로써 오히려 평화로워지는, 지배함으로써 분쟁이나 갈등은 작아지는 이 지배의 논리 같은 것이 숲속에 있어서도 이루어지는데, 보면 숲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있다가 점점 강한 것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쫓겨나죠. 쫓겨나요. 그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절 속에서 몇십 년, 몇백 년 사이에 일어나지는데, 이 숲의 망명자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인의 상징인 소나무인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소나무는 바위 틈에서 자라고 또는 황토옥배 아래 풀조차 나지 않는 곳에 그 소나무들이 자라나고, 그 주변에는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낙낙장성이 되거나 저 들판 같은 데서도 정자나무처럼 큰 몇백 년 묵은 소나무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소위 망명한, 도망간 식물들입니다. 쫓겨난 겁니다. 화렵수들한테 견디질 못하고, 화렵수의 그늘 속에서 살질 못하고, 화렵수가 살 수 없는 땅, 다른 식물들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가장 척박한 땅으로 뿌리를 내린 게 소나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자라지도 못하고 바람을 타고 해풍, 그 바닷가에 그 심한 바람이 부는 이런 곳에서 다른 식물들이, 나무들이, 특히 화렵수들이 자랄 수 없는 곳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들은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양의 소나무 보셨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그리는 이 소나무는 완전히 삼각형으로 기하학적으로 꼿꼿이 서 있습니다. 여행하시면서 철도에 있는 꼿꼿한 나무들이 전부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한국 소나무는 특히 이게 고생되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황토기나 바위 틈이나 거기에서 별별 자라나다가 이것이 점점 생명력을 그 척박한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커지면은 역경 속에서 자라니까 몸이 구부러집니다. 용처럼 이게 100년, 200년 된 거 보면 그렇게 수영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쫓겨간 자, 패배한 자, 척박한 땅에 내리면서도 거꾸로 어떤 나무보다도 의젓하고 또 당당하고, 그리고 겨울에도 푸른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러한 새한 사무, 추위와 척박함에서도 견디고 살아나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는 약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숲에는 갈등, 화렵수를 상징하는 갈등, 서로 동쿨들끼리 얽히고 설키는 그 숲의 세계를 피해서, 갈등을 피해서 혼자서 독야청청하는 그러한 소나무가 된 그 모습이 우리의 전통적인 갈등 해소법이었다. 신선이 돼서 구름으로 날아가거나 또는 이 소나무처럼 군자들의 모습처럼 이 속세의 더러운 것을 피해서 은둔하는 은둔거사이거나, 이렇게 이 갈등이 있는 가장 많은 후렉션 자체를 금기시하고 그러한 시달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쁘게 말하면 도피, 잘 말하면 승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 갈등의 세계를 멈추고 조용한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남들이 살지 못하는 정신력이나 또는 그 문화의 힘에 의해서 세속에서 물러나 앉은 그 모습이 바로 소나무인 것이고, 오늘까지도 식물명을 등기에 등록한 상품명 중에 그 많은 외국 장미도 들어오고 뭐도 많이 들어왔지만 현재까지 한국의 고유 상품명으로 등록된 데 소나무와 관련된 상표가 제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소나무와 자기를 동일시했는데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문화 자체가 소나무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남들이 다 겨울을 탈 때 혼자서 꿋꿋한 하나의 상록수라는 점, 또 보통 식물들이 이루지 못하는 바위 틈이나 이런 데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소나무, 이런 것들이 소나무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고 유교라든가 도교라든가 심지어 불교 모든 종교에서도 소나무는 우리 유불선 3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것이 됐을 뿐만 아니라 궁중에서도 이 소나무는 하나의 우리들이 칠성판이라고 하는 것도 소나무로 만들고, 모든 소나무로 왕릉 같은 것을 이제 미리 소위 금산이라고 해서 소나무를 심어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서 국상을 치르든지 할 때는 그 소나무의 그 제목을 쓰게 하기 위해서 거기만은 살림 녹화를 제대로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식물학자 얘기가 한국의 풍토, 물론 조선조 때 지금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때도 이 소위 그 나자식물인 그 침엽수인 소나무가 살기에는 한국 풍토가 아주 적당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성장하는 것이 소나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이 식물이 자연 조건에 의해서 패권을 누리는 것인데, 한국의 소나무는 한국인의 문화적인 힘에 의해서 전국의 소나무들이 다른 식물들을 꺾은 거예요. 아주 놀라운 예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소나무를 존중시하고 상징화하고 궁에서도 그런 그 금산제도를 만들어 놔서 인위적으로 소나무 나라가 된 것이지, 실제로는 가만뒀더라면은 한국에는 소나무를 볼 수 없는 별로 그 드문 아주 희귀종일 텐데 가장 흔한 나무가 된 까닭은 문화적 영향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여기 혹시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자연의 생물들이 인간의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무슨 뭐 파괴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그 문화적인 요인으로 식물의 세력 분포도 같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의 예로서도 아마 이것은 경제학, 물리학, 이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인문학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구나, 자연과학의 법칙에는 없는 것인데 인문학적인 그런 일종의 그 상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식물의 분포도를 달리해 줄 수 있구나, 이러한 하나의 요즘 흔한 얘기로 과학과 인문학이 만나는 하나의 통로에도 소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이 케오틱해집니다. 이게 소나무